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곡선 운동을 공간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에서 이제 그 질점이 공간상에서 운동을 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일단 지금 그 원통 좌표계의 단위 벡터와 구면 좌표계에 있어서의 단위 벡터를 같이 혼용을 해서 표시를 한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구면 좌표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도 그 식에 대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3차원 직교 좌표계는 우리가 여태까지 x, y, z 축을 오른손 법칙 혹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x축에서 y축으로 회전을 할 때 z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해서 각각의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i, j, k라고 하게 되면, 이때 어떤 질점의 위치가 P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P점에서의 위치 벡터 R은 각각의 축방향 성분과 단위 벡터를 곱한 것을 더한 이러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공간상의 P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X축 좌표, 그 좌표에 I, 그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I를 곱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좌표와 그 각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서 표시를 하면 되고, 속도 벡터는 우리가 거리가 아니라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을 미분을 해서 단위 벡터의 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속도 역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결국 속도가 원래는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값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벡터 함수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성분만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극좌표계에다가 이러한 높이에 대한 그 Z축 방향의 그 성분만 더 추가로 고려를 하면 원통 좌표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단위 벡터는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각도 시타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높이에 대한 그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지금 동력학 영상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초 역학 영상에서 각 좌표 간 그 변환식도 있기 때문에, 즉 만일에 우리가 원통 좌표계에서 P점의 좌표를 뭐 X, Y, Z 직교 좌표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X, Y, Z 축 방향으로 먼저 변환을 해서 다시 원통 좌표계로 변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일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역학 영상에 있는 그 좌표계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좌표계에 있어서 위치는 앞에 나온 항이 우리가 극좌표계에 있어서의 위치 벡터였고, 이 극좌표계의 위치 벡터에다가 그 높이 방향의 Z축 방향의 그 벡터만 더해주면 결국 이 위치 벡터가 원통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구하면 결국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모두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쪽 그 높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나왔었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Z축 방향의 어떤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추가로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R 방향의 속도는 R 다시 되었고 이제 V가 아니라 그 시타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제 R 시타 다시고 Z축 방향의 이제 속도 성분은 이제 Z 다시 되게 되는데 Z 닷은 이제 이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그 시간에 대한 거리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속도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이제 토탈 속도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이제 토탈 벨로시티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총 그 속도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속도는 다시 우리가 이 그 벡터식을 다시 이제 미분을 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다뤘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고 이쪽 부분은 이제 어떤 독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Z2-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성분이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이제 Z축 성분은 이제 이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것이 이제 가속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토탈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원통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극좌표계를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Z축 방향의 성분만 추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ZX 그 ZK, Z.K, Z2.K로 추가로 그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면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면 좌표계는 말 그대로 이러한 구의 표면상에서 이제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구면 좌표계라고 하게 되고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앞서는 이제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좌표에다가 어떤 직선 방향의 그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 성분이 추가가 되어진 거라고 하면 구면 좌표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극좌표계에다가 또 다른 각도 방향의 이제 성분을 추가를 한 것이 구면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이쪽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와 이 각도 방향의 그 단위 벡터는 우리가 극좌표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극좌표계와 동일한 그 단위 벡터에다가 이제 이러한 그 파이 방향이라고 하는 이제 각도에 대한 방향이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방향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 구면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에 대한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이제 R 방향이라든지 시타 방향은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다루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XY, Z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물론 구면 좌표계에는 실제로는 이런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점이 있고 어떤 각도는 항상 이러한 시초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구면 좌표계라 할지라도 이제 XY, Z축과 같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X축에서 이제 이렇게
이 y축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의 파이의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따라서 이제 단위 벡터의 플러스 방향은 파이 방향에 대한 플러스 방향은 다음과 같고, r 방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극좌표계에서와 동일하고, 시타 방향은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에 있어서는 이제 z축에서부터 이렇게 y축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면 좌표계는 좀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그 학부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책에는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번이라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그 식을 암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극좌표계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극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식을 유도를 하다 보면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위치 벡터는 생략을 했는데, 이제 식이 좀 많이 복잡하고 그 일반적인 동력학 서적에도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운동학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속도와 가속도이므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식만 이제 소개를 했고, 먼저 이제 V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것이고, 이때 이제 각각의 R 방향의 성분은 당연히 이제 이 위치 벡터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시타와 파이가 우리가 기존의 그 V 시타는 R 시타 다시였는데, 우리가 구면자 표계에서는 이제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추가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파이는 우리가 그 극좌표계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R 파이 닷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 깊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속도 그 벡터를 구하는 것도 이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가속도 벡터는 이제 이 속도 벡터를 미분을 하면 되고, 일단 VR 빼고는 다 전부 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3개의 항이 곱해진 거고, 이제 2개의 항이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3개의 미분항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2개의 미분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는 보이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미분을 못하는 함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속도 성분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또한 각각의 그 단위 벡터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VR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R2단만 나올 것 같지만, 다른 항에서 이제 AR 부분이 이제 유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한번 그 가속도 성분이 이제 유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클램핑 장치의 그 파워 스크류의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 이 스크류의 각속도가 이제 시타닷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시타닷은 KT로, 이때 이제 K는 상수고 이제 T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핸들을 돌려서
이제 이 나사가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이 볼 A의 중심에서의 그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사의 리드는 이제 그 문자 L로 표기를 하기로 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계 설계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나사의 리드가 무엇인지 알 건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나사의 리드라는 것은 이제 나사를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이 나사 축이 이제 이쪽 직선 방향으로 이제 이동한 거리를 이제 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된 그 운동 경로는 실제로는 이제 나사의 운동 경로는 이제 우리가 헬릭스라고 하는 나선의 형태의 그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원통 좌표계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통 좌표계를 도입을 해보면 이제 이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제 시타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러한 운동 경로에 이제 접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속도 벡터와 이 그 시타 방향과의 각도를 우리가 감마라고 하고, 이때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직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각 축은 서로 이제 직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Z축의 방향은 이제 이쪽 축의 중심을 Z축 방향으로 하고 있고, 먼저 이제 우리가 나사가 이제 스크류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각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변위를 한번 구해보면, 결국 이제 시타를 구해보면 이제 우리가 각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각 변위가 산출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회전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변위는 이제 우리 어떤 구간으로 치면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를 이제 정적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 kt를 이제 적분을 하면 2분의 1 kt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물론 뭐 이제 적분 상수를 생각하면 결국 이제 0부터 t까지를 적분했다라고 하면 이제 동일한 식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 그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각도는 360도이고,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표시를 해보면 2파이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2파이가 되었을 때 걸린 시간 t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제 아래 수식에 있는 이제 2 곱하기 루트 파이 나누기 k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다시 그 시간을 이제 각속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의 각속도는 이제 2파이 루트 파이 k로 산출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가 이 벡터 관계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시타 방향의 속도와 z 방향의 속도를 구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속도를 산출을 하면 되게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책에 풀이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손으로 풀었는데, 우리가 이제 나사를 이렇게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제 그 나아간 거리를 이쪽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의 밑변의 길이 값은 결국 이쪽 부분이 비었기 때문에 한 바퀴를 회전하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회전한 값은 이제 원주 길이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2파이 r에 의해서 2파이 b가 되게 되고, 그때 이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제 이 수직 z축으로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에 이제 그 리드각 R이 아니라 감마를 이제 감마에 의해서 우리가 탄젠트 감마는 이제 2파이 B분의 L이라는 관계식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사 설계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 설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나사 설계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는 이제 L제곱 플러스 2파이 B의 제곱을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값으로 이제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시타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그 극좌표계에 있어서 우리가 속도 성분에서 유도했던 식을 통해서 v 시타는 이제 r 시타 다시 되게 되고, 이때 r은 결국 이 b 값이기 때문에 b 시타 다시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v 방향이므로 이제 결국 이 v라는 것은 v 시타 나누기 코사인 감마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코사인 감마는 다시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우리가 삼각비에 의해서 이제 코사인 감마는 이제 이 빗변분의 이 밑변을 그 취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V는 이제 B 시타닷 나누기 코사인 감마가 되게 되고, 이제 시타 다시 이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각속도를 다시 대입을 하면 이제 B 시타 닷은 이제 B 곱하기 루트 파이 K가 2 파이 K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분모에 들어갔으므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2파이 B분의 루트 L제곱 플러스 4파이 제곱 B제곱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파이분의 K 루트 곱하기 이제 루트 L제곱 플러스 4파이 제곱 B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속도 성분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를 유도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AR은 R2닷 마이너스 R 시타닷 제곱이고, A 시타는 그 R 시타 2닷 플러스 R 2 곱하기 R 닷 시타 닷이고, Z축 방향의 가속도는 이제 Z2 닷이고, 이 부분은 다시 이제 VZ 닷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그 R 방향에 대한 그 위치 벡터에 대한 식은 결국 우리가 B만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 벡터 B는 상수로 보고, 따라서 R2닷은 상수를 두 번 미분하면 0이고, 이 부분은 이제 B 곱하기 우리가 시타닷은 우리가 앞서 구한 값에다가 이제 제곱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4B 파이 K가 이제 R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R 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고, 우리가 시타 다시 KT였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K만 남게 되므로 이제 시타 방향의 가속도는 이제 BK가 되겠습니다. 이제 Z축 방향의 우리가 성분은 일단 VZ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앞서 그 삼각형에 있어서 이제 이쪽 빗변을 V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V랑 연관을 시키면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감마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풀이에서는 우리가 탄젠트 감마를 우리가 구해놨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V 시타와 관계를 보면 탄젠트 감마는 이제 V 시타분의 이제 VZ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결국 VZ는 V 시타 탄젠트 감마가 되게 되고, 이때 V 시타는 B 시타 다시였고, 그리고 탄젠트 감마는 우리가 앞서 2 파이 B분의 L로 그 산출을 해 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B와 탄젠트 감마는 탕수이므로 이제 시타단만 미분을 하면 이제 R 그 시타 2 다시 되게 되고, 이제 시타 2 닷은 결국 K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Z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2파이분의 K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탈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우리 각각의 성분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식을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예제를 통해서 만일에 Z축 방향의 어떤 속도 성분이라든지 어떤 그 성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그뭐 R 방향이나 시타 방향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